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일부러 쌈을 많이 드시거나 샐러드를 드시거나 주스나 각종 생즙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속 낫지 않는 소화불량, 염증,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시다면 드시는 채소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질환에 어떤 채소를 주의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다이어트가 열풍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느새부터인가 건강의 트렌드가 채식이 됐어요. 채식에 대한 주의점을 좀 부르짖게 된 이유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 정말 뭘 드시냐고 여쭤보면 하나같이 채소 위주의 어떤 건강식을 하시면서 기운을 계속 빼고 계시더라고요.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하시는 노년층 환자분이 오셨는데 뭘 드시냐고 하니까 아침에 야채 수프를 드신대요. 그래서 아침에 야채 스프 드시면 당연히 어지럽다고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건강식인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 야채 스프에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의 비중이 높고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단백질이라든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고 기력이 이제 쇠하는 그런 노년층에는 적당하지 않은 아침 메뉴입니다. 그런데 건강식이라는 믿음 때문에 일부러 챙겨 드시면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 식물 속에 항산화 성분이 있고 플라보노이드가 있고 그런 성분들이 있죠. 식물 속의 화학적인 성분은 독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물 독소를 대량으로 이제 먹게 되면은 가장 흔히 생기는 문제는 알레르기가 있고요. 그리고 몸 곳곳에 생기는 통증, 또 관절에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속 낫지 않는 소화불량, 염증,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시다면 드시는 채소가 어떤 것인지, 그 양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생으로 드시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채소를 좀 줄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질환에 어떤 채소를 주의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몸에 돌이 잘 생기는 분들은 옥살산염이 많은 채소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옥살산염이 많은 채소에는 시금치, 비트, 케일, 아스파라거스, 토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금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린 스무디라고 해서 이런 채소들을 갈아서 마신 뒤에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어요. 옥살산의 그런 가시와 같은 결정들이 콩팥에 쌓여서 콩팥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성의 외음부 통증, 몸의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데 옥살산염이 좀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옥살산염이 많은 채소의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진 지가 꽤 된 개념입니다. 관절통,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채소 속에 렉틴 성분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 성분은 가지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가지, 토마토, 고추, 피망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소는 류머티스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라고 권고드리는 채소입니다. 이 밖에 콩에도 렉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콩의 섭취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십자악화 채소에 주의하셔야 돼요. 십자악화 채소에는 브로콜리, 양배추, 무가 포함됩니다. 고이트로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이트로젠은 이름처럼 갑상선의 혹을 만들고 갑상선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채소의 섭취를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있거나 역류성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채소에는 나트륨과 칼륨 중에서 칼륨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지럼증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미네랄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채소 위주로만 드시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약물 때문에 혹은 노화 때문에 몸에 어떤 나트륨이나 미네랄이 자꾸만 배출되는 중에 칼륨이 과다한 그런 채소를 드시게 되면 더 어지럼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류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위가 차갑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성질의 채소를 드시게 되면 위장이 멈춰요. 그래서 배가 차가우면서 단단해져 있고 계속 식물이 역류하는 증상이 생기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배가 차갑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 또 잘 붓고 피로를 느끼는 분들도 채식 위주의 식사가 좋지 않습니다. 장이 약한 사람들은 식물 독소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 누수증후군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장 점막이 원래는 장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피 속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가스가 차고 배변도 좋지 않고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장 점막이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식물 독소를 대량으로 이제 먹게 되면은 바로 혈류로 유입이 되는 거죠.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가스가 차고 복통, 변비, 설사가 있으신 분들,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채소의 전반적인 양을 줄이셔야 되고, 포도맵이 높은 식품이라고 하는 발효가 잘 되는 당류를 함유한 채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분이 많은 뿌리채소류, 고구마 같은 것들이 있고, 황해,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 양파나 마늘도 가스가 차고 장누수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양배추가 위궤양에 좋다, 또 고구마가 장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히려 챙겨 드시다가 그 고구마나 양배추 드시고 배가 차가워지고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채소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시는 게 현명합니다. 오히려 가스가 차고 과민성 장 증상이 심해지면 장의 누수도 심해져요. 장벽을 통해서 장 속에 있던 독소들이 피로 들어가면서 온몸의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채소를 다량 섭취하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드시고 있는 채소를 다 중단을 해보시고 그 뒤에 속이 편안해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채소씩 식단에 추가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2주 정도 관찰을 하시게 되면 어떤 채소를 어떤 형태로 먹었을 때 내가 배가 아픈지 그리고 염증이 심해지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알레르기 환자분들이랑 통증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서 채소를 줄여야 낫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화불량이나 장에 가스 차는 분들도 채소를 줄여야지 좋아지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돌솥 비빔밥을 못 먹어요. 돌솥 비빔밥을 먹고 나면 배가 너무 팽창이 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밥을 빼고 채소만 먹어볼까? 아니면 고추장을 빼볼까? 이것저것 막 빼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채소를 빼야지 좋아지더라고요. 채소를 많이 줄이고 달걀이나 고기 같은 그런 동물성 식품의 비중을 늘렸더니 가스가 훨씬 덜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건강 문제가 특별히 없는 젊은 분들이 채소를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되는 성장기, 노쇠를 막아야 하는 노년기에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가 키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기사가 소개가 됐었어요.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이나 단백질은 채소에는 많이 들어있지 않고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미네랄이나 다른 영양소를 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소의 특성상 불용성 염, 즉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 몸에 잘 이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주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시게 되면 어지럼증, 기력 저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채소 위주로 드시면서 오히려 기력 저하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서 저는 이제 어르신분들은 한식에 있는 기본적인 채소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영양 밀도가 꽉 찬 달걀이나 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섭취에도 신경을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K라든지 이런 것들 채소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채소 속에 있는 그런 영양 성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온 뒤에도 변환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채소에 있는 영양분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하고 막 더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람은 코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실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많은 채소를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가 너무 과다해져서 배가 빵빵하고 하루 종일 가스가 차서 배가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소고기 드실 때 홍차나 곶감이랑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철분의 흡수를 그 홍차나 감의 탄닌 성분이 흡착을 해서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포만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나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를 드실 때에 채소를 함께 많이 드시게 되면 식물 속에 있는 피트산이나 옥살산이 미네랄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도록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양가를 챙기고 싶으시다면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식물에 있는 화학적인 독소를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요리하고 처리해서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물에 담궈두거나 소금물에 데치거나 물에 오랫동안 담궈두거나 열을 가하거나 건조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썼거든요. 특히 효과적인 것은 발효하는 거예요. 발효를 하게 되면은 식물 속에 독소가 많이 중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콩을 먹으면은 좀 몸이 많이 힘들어져요. 가스 차고 뭐 염증도 생기고 하는데 이 콩을 발효시켜서 된장이라든지 두부의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킨다든지 하면 가스가 훨씬 덜 차거든요. 이러한 경험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식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처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부담이 없게 변형을 해서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채소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드시면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 채소 속에 있는 우리 몸에 도움되지 않는 성분들이 많이 정리됩니다. 특히 익히고 양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건강식으로 드시겠다고 샐러드나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요. 예로부터 먹어왔던 방법, 반찬으로 드시거나 국으로 드시거나 김치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